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100살을 넘겨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자기 발로 걸으며 살아가는 걸까? 그 비결이 정말 따로 있는 걸까? 이런 궁금증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수는 타고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유전이 좋아서 그렇다.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100세를 넘긴 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생활 규칙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규칙들이 어렵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지금부터라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100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 한 분을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다. 남들처럼 살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뜻했을까요? 그 답은 그분의 하루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의 삶에는 공통된 리듬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억지로 참고 움직이고 조금만 바빠도 식사와 수면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장수는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무리 없이 자기 속도에 맞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몸이 싫다 하면 멈춰라. 이건 철학이 아니라 생활 규칙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으로 검증한 아주 현실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0세를 넘겨 살았던 사람들, 실제로 존재했던 장수 노인들이 평생 지켜온 생활 규칙을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규칙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기준입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셨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규칙은 의사가 처방한 것도 아니고 책에서 베껴온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100살을 넘긴 분들이 평생 몸으로 지켜온 생활의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평생 지켜온 생활 규칙은 절대로 몸을 혹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쉬었고 몸이 싫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즉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몸을 밀어붙입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 힘들어도 버팁니다. 그게 성실함이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분들은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몸을 배려하는 걸 지혜로 여겼습니다.
제가 만났던 101살 어르신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힘들다 하면 그날은 이미 일을 한 거다. 그분의 하루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몸이 가볍다면 움직였고 무겁다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은 시계가 아니라 몸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시간에 맞춰 삽니다. 약속에 맞추고 일정에 맞추고 사람 눈치에 맞춥니다. 그 사이에서 몸의 신호는 자주 무시됩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이걸 아주 경계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그날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사소한 불편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그날은 걷지 않았고 허리가 뻐근하면 바로 눕거나 앉았습니다. 이걸 두고 게으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100살을 넘겨서도 자기 발로 움직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더하려 하지 않았고 남을 따라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 해도 본인은 1,000보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는 많이 하는 데서 오지 않고 오래 지속하는 데서 온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운동도 일도 사람 관계도 항상 적당히 했습니다. 과하면 줄였고 부담되면 멈췄습니다. 한 100세 어르신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지 않았다. 다만 아프지 않게 살았을 뿐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법은 배웠지만 아프지 않게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이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삶은 당장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이분들은 그 사실을 평생 증명해온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생활 규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몸이 싫다 하면 멈추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수십 년 지켜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온 생활 규칙은 마음을 급하게 쓰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이분들은 웬만한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낼 일도 억울할 일도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넘기던 말도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그게 쌓이면 몸까지 아파집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마음을 늦추는 법을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바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102살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내 몸이 먼저 상한다. 그분은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해도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듣고 속으로 한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날로 끝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되새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참았을까? 이런 생각을 반복합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그날 안에 끝냈습니다. 내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마음을 쌓아두는 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마음에 쌓인 감정은 언젠가 몸으로 터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툼을 피했습니다. 논쟁을 즐기지 않았고 이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기는 순간 잃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기면 몸으로 진다. 이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나온 아주 정확한 결론이었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늘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앞서 나가지 않았고 앞장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상대가 틀려 보여도 굳이 고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다가 내가 먼저 지칩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와 실망이 쌓입니다. 그게 결국 건강을 해칩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이걸 아주 빨리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거리로 조절하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면 자리를 옮겼고 관계를 줄였습니다. 참고 견디는 대신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했고 몸도 오래 버텼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었습니다. 되돌려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감정입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늘 오늘에 있었습니다. 오늘 몸 상태, 오늘 기분, 오늘 햇빛, 이것만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늘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몸도 가벼웠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장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 규칙은 마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급하게 쓰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남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몸을 혹사하지 않고 마음을 혹독하게 다루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100세를 넘긴 사람들의 삶을 떠받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평생 지켜온 생활 규칙은 하루의 리듬을 절대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분들의 하루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잠드는 시간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달라져도, 기분이 달라져도 생활의 뼈대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몸을 오래 쓰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날을 만들려 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그날그날 바뀝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분들은 이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몸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104살 어르신은 아침 5시 반이면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시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시계를 믿는다. 사람이 바꾸면 몸이 고생한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몸은 습관대로 움직일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고 굶지도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과식하지 않는 이유는 위장을 위함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분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무 때나 먹지 않았고 배가 부르다고 식사를 거르지도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분들에게 이 지루함은 안정이었습니다. 안정이 쌓이면 몸은 오래 버팁니다. 이게 세 번째 생활 규칙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킨 생활 규칙은 사람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넓은 인간관계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비슷한 얼굴, 늘 익숙한 사람과 천천히 지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분들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이 분산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알던 100세 어르신 한 분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마음이 아프다. 이분들은 말이 많아지는 자리를 스스로 피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의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인사, 이런 걸 아주 일찍 정리했습니다. 그 대신 정말 편한 사람, 말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만 곁에 두었습니다. 이게 외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관계가 단순해지니 마음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가벼우니 몸도 덜 아팠습니다. 특히 노년에 사람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일이 가장 큰 병이 된다는 걸 이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걸 차갑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몸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큰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습니다. 실망이 없으니 분노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마음을 오래 지켜줬습니다. 사람 관계를 줄이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장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것. 네 번째 규칙은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온 생활 규칙은 몸을 계속 쓰되 과하게 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균형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움직임을 줄입니다.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고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만났던 100세를 넘긴 어르신은 아침마다 집 앞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걷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나를 버린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늙습니다. 이분들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몸을 썼습니다.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몸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었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번 몸을 움직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내일은 조금만. 이 기준을 늘 지켰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망가지지 않았고 근육이 급격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조금씩 늙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규칙은 오늘을 살았다는 태도입니다. 이분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오늘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100세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정확한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을 사는 것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만 생각했습니다. 멀리 계획하지 않았고 큰 목표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햇볕을 쬐고 오늘 밥을 먹고 오늘 몸을 조금 움직이고 오늘 사람을 한 명 만나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앞날을 걱정합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병을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달랐습니다. 걱정은 몸을 늙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멀어지면 다시 오늘로 돌아왔습니다. 이 태도는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고 마음이 편하니 몸도 덜 아팠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를 잘 살았다는 작은 만족을 매일 느꼈습니다. 아무 일 없어도 오늘도 무사했다. 이 말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습관은 감정을 안정시켰고 수면을 도왔습니다. 잠이 편하니 다음 날도 편했습니다. 장수는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분들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몸을 조금씩 계속 쓰는 것. 여섯 번째 규칙은 오늘을 살며 만족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삶의 끝자락까지 몸과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까지 100세를 넘겨 살았던 사람들의 6가지 생활 규칙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 같은 비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평범하지만 끝까지 지켜낸 태도가 있었습니다. 몸을 혹사하지 않았고 마음을 급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리듬을 지켰고 사람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했습니다. 몸은 계속 움직였지만 욕심내지 않았고 내일보다 오늘을 살았습니다. 이 6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몸을 아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잠이 깊어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살아나고, 리듬이 살아나면 몸이 오래 버팁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100세를 넘긴 삶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지금부터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긴 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가 제일 빠른 날이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장수는 과거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신호를 듣고 마음을 급하게 쓰지 않고 하루를 일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몸보다 앞서가지 않고 내 마음보다 서두르지 않으면 됩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삶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오래가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조용히 돌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와 경쟁하지 않는 삶, 그 삶이 가장 오래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을 무사히 살면 된다. 이 세 가지만 마음에 두셔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몸이 조금 무겁고 마음이 조금 조급하다면 그건 잘못 살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속도를 조금 낮춰도 된다는 몸의 알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잠드는 시간을 지켜보는 것, 걷는 속도를 늦추는 것, 마음을 쓰는 일을 줄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오래 이어지기를 마음 깊이 바랍니다.